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진 않습니까? 그녀에게 온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카톡의 숫자 1이 사라지기만을, 그녀의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마치 고장난 자판기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노력이라는 동전을 넣는데 그녀의 관심이라는 음료수는 절대 나오지 않죠. 하지만 당신이 더 필사적으로 쫓아갈수록 그녀는 더 멀어질 뿐입니다. 왜일까요? 혹시 그녀가 당신을 언제든 원할 때 조종할 수 있는 꼭두각시, 혹은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당신이 항상 자신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는 관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그녀가 정신 차리고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줄 것이라고 믿고 있나요?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녀의 예비 옵션처럼 행동하며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녀는 절대 당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이런 막강한 권력을 저버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녀를 당신 행복의 결정권자로 만들어버린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통제권을 쥐어준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끝내는 날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는 날입니다. 당신이 한 발 물러서고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꼭두각시 역할을 그만두는 첫날이 될 겁니다. 더 이상 그녀를 쫓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메시지나 전화, 그 하찮은 인정을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이제 침묵하며 사라져서 그녀가 당신 없는 삶이 어떤 기분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겁니다. 그녀에게 쏟아부었던 모든 에너지를 되찾아 이제부터는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자, 그럼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왜 당신이 다가갈수록 그녀는 도망치는 걸까요? 이건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매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이건 아주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인간 심리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은 절대 쉽게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며 당신의 헌신과 노력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빛나는 여신처럼 떠받들며 자신을 그 발밑에 두었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받침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그녀를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 순간 당신과 그녀 사이에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숭배자와 신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왕이 자신을 숭배하는 광대와 사랑에 빠지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잠시 재밌어 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더 심각한 건 투자의 불균형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 감정, 돈, 즉 당신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온통 그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반면에 그녀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당신에게 무엇을 투자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당신은 그녀에 대한 장편 소설을 쓰고 있는데 그녀는 당신에 대해 단 한 줄의 메모조차 남기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희소성이 가치를 만듭니다. 한정판 운동화는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서서 사지만 공장에서 무한정 찍어내는 신발은 거들떠보지도 않죠. 지금 당신의 관심과 애정은 바로 그 공장 신발 같은 겁니다. 너무 흔하고 너무 쉽게 주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죠. 당신이 멈추는 순간, 당신이 침묵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갑자기 당신의 메시지가 오지 않을 때, 늘 곁에 있다는 그 당연했던 안도감이 사라질 때, 그녀는 비로소 당신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연락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쩌면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SNS를 샅샅이 뒤져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선택을 기다리며 부스러기를 얻으려는 게임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여기에 온 거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좋아, 이제 쫓는 걸 멈추고 가만히 앉아서 그녀가 나의 빈자리를 깨닫는 순간을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당신을 기다리는 또 다른 함정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그녀가 알아차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녀에게 모든 권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신은 쫓아가는 것을 멈췄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림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그저 또 다른 형태의 복종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쫓아다니는 것에서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으로 역할만 바꿨을 뿐 여전히 수동적인 남자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무대 위의 주인공은 여전히 그녀이고 그녀가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이죠. 이건 마치 목줄은 풀어졌지만 여전히 현관문만 바라보며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개와 같습니다. 자유로워 보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묶여 있는 거죠. 당신의 계획이 단순히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그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그녀는 여전히 당신의 에너지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귀신같이 느낄 겁니다. 당신이 침묵하고 있어도 그녀는 당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녀가 심심해서 던지는 잔이 한마디에 당신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이것은 당신이 결코 진정으로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게임의 방식을 바꿨을 뿐 게임의 지배자는 여전히 그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녀에게 그리고 그보다 100만 배는 더 중요하게 당신 자신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의 감정적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것을요. 단순히 그녀를 쫓아가는 것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면으로부터 완전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전술 변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내면의 혁명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녀가 당신의 빈자리를 알아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동력을 구축할 때 일어납니다. 목표는 그녀를 침묵으로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질투심에 미쳐 당신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그녀의 반응에 당신의 행복을 거는 똑같은 낡은 게임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당신의 세계가 더 이상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가 뼈저리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녀의 관심이나 인정이 더 이상 당신의 자존감을 결정짓는 연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진정한 힘은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생각이죠. 진짜 힘은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하든 말든 더 이상 당신의 마음에 어떤 파동도 일으키지 않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당신이 뚜렷한 목적을 가진 삶을 살고 그녀 없이도 눈부시게 성장하기 시작할 때 그녀는 비로소 진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당신은 이미 상관하지 않게 될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녀의 후회가 아니라 당신의 완전한 자유에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더 이상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물러서서 침묵을 지키며 그녀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상관없는 충만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만약 그녀가 돌아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기다렸기 때문이 아니라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무언가를 당신이 만들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이제 진짜 행동으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단계, 갈망이라는 족쇄를 끊어내십시오. 당신이 그녀를 쫓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했다면 어설픈 조치는 절대 금물입니다. 갈망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왜냐고요? 절망적인 에너지는 1km 밖에서도 피냄새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애원하고 매달리는 남자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 갈망을 끊어내는 첫 번째 실질적인 단계는 바로 당신 손에 들린 그 디지털 목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1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의 메시지를 읽었는지,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는지, 상태 메시지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인스타 스토리를 올렸는지, 이 모든 염탐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에 당신의 하루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리고 과도한 제스처도 그만두세요. 그녀의 모든 게시물에 칼같이 좋아요를 누르는 행동, 의미 없는 댓글을 다는 것, 뭐에 같은 힘없는 메시지로 대화를 시작하려는 시도, 전부 그만두세요. 기억하세요. 자신감은 조용하고 갈망은 시끄럽습니다.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당신은 온 세상에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제발 나 좀 봐줘. 네가 필요해. 상황을 역전시키고 싶다면 이제는 조용히 그리고 묵직하게 움직일 때입니다. 당신의 주는 욕구를 억누르고 그녀 스스로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미치게 만드세요. 자,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더 다가갈수록 그들은 더 멀어질 거라고 했죠. 하지만 당신이 한 발 물러나고 전화도 하지 않고 메시지도 보내지 않을 때 그 자리에는 거대한 빈 공간이 생겨납니다. 당신의 존재로 가득했던 그 공간이 텅 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한 공백 속에서 그녀는 당신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 조용한 집안에서 계속 윙윙거리던 냉장고 소리와 같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너무나 당연해서 인식조차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소리가 뚝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집 전체가 어색할 정도로 고요해지고 그제야 우리는 그 소리가 당신의 관심과 에너지가 바로 그 냉장고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삶에 너무나 당연하게 존재했던 배경소음이었죠. 당신이 사라지자 그녀의 세상에는 갑자기, 즉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이 찾아온 겁니다. 이 에너지의 전환이야말로 권력이 당신에게로 다시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무시해서 그리워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유치한 게임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분노나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깨어난 존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삶에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성장, 행복, 그리고 마음의 평온함. 이 강력한 에너지는 올바른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미스터리가 되십시오. 읽히지 않는 책의 기술을 마스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당신 삶의 아주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 그녀는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전단지처럼 말이죠. 그녀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당신은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공개하는 열린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미완성의 퍼즐에 갈망을 느낍니다. 신비한 만큼 강력하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쉽게 읽히는 책이었습니다. 표지만 봐도 결말까지 다 보이는 서점에서 미리 보기로 몇 페이지 읽다가 그냥 꽂아두는 그런 책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측 가능할수록 그녀는 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 책을 덮고 아무나 손댈 수 없는 높은 책장에 꽂아둘 시간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다음 페이지에 무엇이 쓰여 있을지 궁금해서 안달나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 물러서고 모든 생각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물음표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는 예전처럼 게시물을 올리지 않을까? 왜 그는 내 메시지에 바로 답장을 하지 않을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바로 이 질문들이 당신을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게 만들 겁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세요. 굳게 잠긴 문은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하게 만들죠. 그녀가 당신에 대해 아는 것이 적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단계의 힘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행동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전의 당신이라면 그녀에게 주말에 뭐 해? 라고 먼저 물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당신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토요일 오후에 친구들과 등산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는 사진 한 장을 아무 설명 없이 SNS에 툭 던져놓습니다. 나 너 없이도 잘 살아. 아주 즐겁게 라는 메시지를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녀가 요즘 뭐 하고 지내? 라고 물어본다면 예전에 당신은 기다렸다는 듯이 너 생각하면서 지내지? 라거나 자신의 일상을 줄줄이 읊었을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당신은 가볍게 대답합니다. 바쁘게 지내지. 좋은 일들이 좀 많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이나 일상을 그녀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상한다고 생각될 때 그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그녀가 밤 11시에 외롭다는 신호를 보내면 예전의 당신은 즉시 달려나갔을 겁니다. 새로운 당신은 그 시간에 휴대폰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운동을 가야 하니까요. 당신의 삶에는 그녀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들이 생긴 겁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은 그녀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을 편리한 남자로 분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게 될 겁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는 상수에서 변수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권력의 저울은 당신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을 되찾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시간입니다. 시간을 통제한다는 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시 당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고요?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시간을 소중하게 대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녀가 언제 답장을 보낼지에 대해 걱정하며 하루를 얼마나 많이 낭비했습니까? 휴대폰 화면만 쳐다보며 그녀의 메시지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당신 인생의 가장 귀한 자원인 시간을 그냥 버려왔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자신을 항상 이용 가능한 사람,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는 사람으로 만들 때마다 당신은 세상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내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네가 원할 때 마음대로 써도 돼.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당신의 시간을 대할 겁니다. 그녀가 새벽 2시에 전화해도 당신이 항상 즉각적으로 응답한다면 그녀는 당신이 자신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한심한 남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귀족이 자신의 영토를 대하듯 왕이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듯 대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감히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힘의 변화는 실제로 존재하며 그것은 당신의 시간이 더 이상 협상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당신 스스로가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내 시간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그녀의 메시지에 일부러 늦게 답장하는 그런 유치한 게임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그녀의 반응을 의식하는 행동일 뿐이죠. 핵심은 진짜로 바빠지는 겁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활동들로 당신의 시간을 빈틈없이 채워 넣으세요. 당신의 커리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며 당신의 몸을 조각하고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언어를 배우고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친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의 일정이 당신의 목표에 부합하는 중요한 일들로 꽉 차게 되면 누가 메시지를 보내는지 또는 보내지 않는지에 대해 신경 쓸 정신적 여유조차 없어질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모든 일이 일어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에서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주도적인 사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하루를 만들어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 스스로 당신의 하루를 목적 있는 행동으로 통제하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은 그녀에게 연락이 올까?가 아니라 오늘은 내 목표를 위해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유한하며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단 1초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동일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이라고 불립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통제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쫓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들이 당신의 세계에 들어오기 위해 당신을 쫓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4번째 단계입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결코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기회로 가득 차 있지만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최소한의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언젠가 상황이 마법처럼 좋아질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서 말이죠. 이건 마치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메뉴판은 보지도 않고 그저 웨이터가 던져주는 식전빵 쪼가리만 받아 먹으며 언젠가 메인 요리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허락하는 방식대로만 당신을 대할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부스러기만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평생 부스러기만을 던져줄 것입니다. 만약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최우선으로 대우받는 삶을 살고 싶다면 당신의 기준을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이 세우고 결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주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당신을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뜨린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속이며 이 정도면 괜찮아, 나한테 과분한 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의 잠재력에 대한 모독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당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보다 낮은 대우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뇌를 훈련시켜 나는 딱 그 정도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훈련을 끝내십시오. 지금부터는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누군가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사랑, 우정 또는 삶의 기회와 관련하여 당신은 최고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축소시켜 다른 사람들의 작은 그릇에 억지로 맞추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기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5번째 단계, 침묵을 지키고 설명하지 마십시오. 침묵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왜 답장을 늦게 했는지, 왜 약속을 거절했는지, 왜 한 발 물러섰는지.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선택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이 설명을 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권력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결정을 판단하고 질문하고 심지어 조작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통제권을 되찾고 싶다면 침묵의 예술을 배워야 합니다. 보세요. 당신이 설명을 할 때 당신은 간접적으로 허락을 구하는 셈입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괜찮아? 내 이유를 이해해 주겠니?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허락을 구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더 약한 위치에 두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승인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동, 당신의 선택, 당신의 경계, 그것들은 전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누구에게도 변명할 필요가 없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왜 당신이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답장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예전에 당신이라면 서둘러 변명을 늘어놓았겠죠. 아, 미안. 회의 중이어서 못 봤어. 정신이 없었네. 하지만 새로운 당신은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바빴어. 더 이상의 세부 정보나 변명은 없습니다. 그 침묵은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의 결정은 당신의 것이며 당신은 승인을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침묵은 그 통제권을 다시 되찾는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빛날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 어두운 객석에 앉아 무대 위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당신을 보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스스로 궁금해하게 만드세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복수극의 주인공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내면에서부터 외면까지 당신이라는 사람의 운영체제를 통째로 업그레이드하는 전면적인 혁신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처음엔 복수심이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놓쳤는지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라는 마음 말이죠. 괜찮습니다. 그 감정은 당신을 새벽에 침대에서 일으켜 헬스장으로 이끄는 강력한 로켓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켓은 발사 연료만으로 궤도에 머물 수 없습니다. 진짜 지속 가능한 에너지는 바로 자기 존중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글로우업은 그녀라는 손님을 위해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왕을 위해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을 짓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하는 겁니다. 당신의 습관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헬스장으로 가십시오. 차가운 쇠를 만지며 당신의 한계와 싸우고 땀으로 당신의 나약함을 씻어내세요. 당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통제하세요. 당신의 몸은 쓰레기통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이 깃드는 신전입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당신의 뇌를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만드세요. 당신의 커리어에 미친 듯이 집중하고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가장 멋진 빛남은 그녀가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버전의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목표를 향해 조용히 그리고 맹렬하게 나아가세요.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나가세요. 진정한 힘은 주목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애초에 그들의 주목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의 존재 자체로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장착해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아니요라고 말하는 능력입니다. 이 두 글자는 당신의 삶을 지키는 방패이자 당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깃발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은 마음속으로는 아니요라고 외치면서도 입으로는 예라고 말해왔습니다.
원하지 않는 약속에 동의하고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좀먹는 요구들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니요라고 말했어야 할 때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당신의 필요가 나의 필요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를 마음대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이제 그 비굴한 역사를 끝낼 시간입니다.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당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고 그로 인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지켜볼 때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을 계속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기만 한다면 결국 당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당신의 시간은 증발하며 당신의 자존감은 바닥을 칠 겁니다. 처음 아니요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불편할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변했네, 이기적이네 같은 말로 당신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그들의 반응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당신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아니요라고 말할 때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이 세상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변명하지도 사과하지도 마세요. 단순하고 확고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니요. 7번째 단계, 감정의 요새를 구축하고 누구도 당신을 흔들 수 없게 만드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 말 혹은 침묵을 통해 당신의 감정을 쥐락펴락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 마음의 평온함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누구도 당신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당신과 밀당을 하거나 그들의 혼란 속으로 당신을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존재가 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왜?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시험할 겁니다. 갑자기 의미 없는 메시지를 보내 당신의 반응을 떠보거나 당신을 무시하거나 헛된 희망을 주며 당신에게서 어떤 감정적 반응이라도 끌어내려고 시도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들의 게임은 끝납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잃게 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접근 불가능하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분노나 절망감을 느끼거나 그녀를 쫓아가고 싶거나 자신을 변명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되뇌세요. 나는 이 감정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이 감정을 관찰하는 자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허우적대는 조각배가 아니라 저 멀리 등대 위에서 고요하게 바다를 내려다보는 등대지기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 격한 반응 대신 침묵을 선택할 때마다, 혼란 대신 평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적 요새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쳤던 사람들은 당신이라는 견고한 성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떠나거나 혹은 당신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당신은 이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변화를 완성시키는 궁극의 사고방식 전환입니다. 이제 당신은 끊임없이 사냥감을 찾아 헤매는 사냥꾼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될 때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이 해야 할 게임이 아닙니다. 당신이 항상 무언가를 쫓는 상태에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절박하고
간절하며 솔직히 말해서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사냥꾼은 항상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뛰고, 숨고, 기다리고, 실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하지만 자석은 어떻습니까? 자석은 절대 무언가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자신의 강력한 자기장으로 주변의 모든 쇠붙이를 끌어당깁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의 새로운 역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주목, 승인 혹은 애정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최고의 버전이 되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당신의 몸을 단련하고 지식을 쌓고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당신의 삶을 열정과 목적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당신의 에너지, 즉 당신의 자기장에 맞는 사람들은 스스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자석이 된다는 것은 놓아버리는 법을 터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당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쫓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미련 없이 그들을 보내주세요. 어떤 기회가 당신 손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더 나은 것이 당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우주의 신호라고 믿으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무의미한 추격전에 낭비하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당신은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던 꼭두각시에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왕으로, 끊임없이 상대를 쫓던 사냥꾼에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마지막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빈자리를 깨닫고 돌아올 수도 있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 결과 모두가 당신의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완벽하게 해방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켜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돌아온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당신이 기다렸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가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권력의 균형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그 순진하고 매달리던 남자에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피와 땀으로 건설한 새로운 왕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문을 열어줄 것인가, 아니면 그녀가 당신의 새로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돌려보낼 것인가. 당신이 바로 심사관이고 당신이 바로 상품입니다. 이 게임의 진정한 승리는 그녀를 되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녀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더 이상 당신의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흔들리지 않는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자유와 마음의 평온함, 그것이 바로 당신이 쟁취한 트로피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면, 그리고 당신의 삶을 바꿀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결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과 함께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변화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